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산업곤충을 하지만은 산업곤충보다 더 범위가 넓은 일반 곤충의 생태, 곤충의 뭐 종류랄까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곤충이 과연 그럼 기원은 우리가 인류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곤충의 기원은 어떤가 보면 지구상의 최초 출현 시기가 곤충을 포함한 육각류라고 합니다. 헥사포드라고 하는데 지구상에는 약 4억 년 전에 고생대 대봉기에 출현했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4억 년이면은 뭐 우리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년? 뭐 성경으로 보면 6천년 뭐 이렇게 얘기도 됩니다만 인내도 몰라요. Nobody know입니다. 어쨌든 이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렵 화석에서 리니엘라 프라이쿠르소스라고 하는 톡톡이류. 톡톡이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초가집 지면 뭐 방바닥에 톡톡 튀는 애가 있었어. 그걸 일명 톡톡이라고 그랬어요. 이 톡톡이들이 이제 나타난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좀 알죠? 방금 얘기한 톡톡이 좀. 우리가 뭐 좀이 쑤신다는 말하고 이 좀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이제 청소도 잘 안 하고 환경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벌레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좀이라 그래요. 요게 이제 무시아강 곤충이 대봉기 이후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시란 말은 나는 날개가 있는 걸 유시라 그래요. 그래서 유시 곤충은 3억 5천 년 전인 석탄기 이때 카보니페로스 피리어드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석탄기에 날개 있는 곤충이 나타났고 특히 앞가슴의 막상의 옆편, 옆할 때 입이죠. 입 조직처럼 이런 것들을 가진 원망시류, 원시망, 그 얼금얼금한 그 뭐라 그러노? 통과되는 거 있잖아. 망, 낚시망처럼 이런 망. 그 망하니까 그거 뭐이고 그 노래 있잖아. 왜 노래하는데 갑자기 그 뭐이고 나쁜 사람을 무찌르는 뭐 망토선 뭐 있잖아. 왜 슈퍼맨이지. 슈퍼맨이 망토 그 망이에요. 어쨌든 이런 이제 원시 망초입니다. 날개가 있는. 근데 얘들이 이제 날개를 펴면은 64cm가 되는 원 잠자리류, 이 기원할 때 원이죠. 잠자리류입니다. 잠자리류가 주목이 되며, 그 다음 바퀴벌레, 메뚜기 등의 조상과 같은 신시하강 곤충들도 이 시대에 이제 출현했다. 새로운 이제 그 날개를 가진 것,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폐렴기 이후에는 석탄기에 번성했던 몇 가지 종은 페미안이라고 영어는 페미안 피리어드 이때에 이제 대멸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했고 현생하는 주요 종은 대표적인 완전 변태 곤충룡이 나타났다. 여기서 완전 변태가 뭐냐면 이게 이제 곤충들은 유충으로 기어다니는 형태로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녀요. 그러면 이게 형태가 기어다니는 데서 날아다니는 형태로 완전히 이 형태가 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태가 없이 그냥 이런 경우는 거의 뭘 만드느냐, 코콘을 다 만들어요. 코콘 알죠? 코콘이 뭐냐 하면 누에 그 뭐라 그러노? 고치. 우리말로 하면 고치. 코콘이라 그래요. COCOON. 코콘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완전 변태를 합니다. 근데 얘는 변태하는 애는 완전 변태고 코콘을 짓지 않고 형태가 변해가는 것을 불완전 변태 이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곤충류들은 특성이 이런 애들은 이제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몸의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 많아요. 그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사람은 온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체온이 낮아지진 않잖아. 겨울이 된다고 해서 30도나 25도가 되진 않잖아. 그죠? 이걸 이제 항온 동물이라 하죠. 근데 이제 뱀이라든지 깨구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때요? 겨울 되면 겨울잠 자죠. 이런 애들은 배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곤충류들이 거의 다 배는 동물이 많다. 자기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아주 대단하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인류란다. 지구에 빙하기가 온다면은 인간이 가장 먼저 가시겠죠. 그 다음에 배는 동물은 잘하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빙하기가 지날 때까지.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생하는 주요종 대표적인 완전 변태 곤충은 그 후 현재까지 한 2억 년간 지구상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2억 년. 우리가 그냥 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생대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공룡이 생각나죠, 그죠? 공룡이 중생대에 살았다 하죠. 중생대는 현생 곤충의 목이 대부분 등장을 했다. 중생대 이제 백악기에는 속시식물, 그 이제 씨가 이제 씨 방 안에 갇혀 있다 할까, 들어있는 것, 요거 속시식물이라고 하죠. 이 꽃의 등장으로 종류가 더 많아졌다. 최초의 사회성 동물인 흰개미, 그리고 개미와 또 벌이 이때 등장했다. 중생대에 공룡하고 같이 살았다, 그죠? 그 다음 고3기부터 현생곤충에 가까운 종류가 많아졌고 제4기 이후에는 현생하는 종과 근년종, 유사한 종들이 이제 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곤충은 동물 중 가장 많은 종수를 차지하며 대번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학자 중에서 솔직히 제일 힘든 게 곤충 분류학자입니다. 곤충 이름은 몰라도 몇천 종 알아야 돼. 뭐 진짜 사이언티스트 되려면 몇만 종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외우기 싫어서 선택 안 한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게 분류학자들은 많이 외워야 됩니다. 물론 그 외우는 거는 이게 이제 종속 과목, 과목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걸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종자가 이게 어떤 종자다 하면은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판별을 하는 능력을 갖춰야 엑셀런트한 유능한 학자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곤충 분류학 이거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곤충 생태학자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한다면 저 산속에 깊은 산속 한 2군데다가 요새를 만들어. 천막 텐트 내가 거치할 수 있는 거 만들고 카메라 설치해 놓고 불을 이제 LED 등도 설치하고 일반 등도 설치를 하는 거야. 해서 어느 시점 몇 시에 되면은 어떤 곤충들이 오고 카메라로 근접 촬영해서 찍고 해서 도감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면은 그거는 되겠죠. 그래 해본들 아무리 많아야 100종이에요. 100종의 생태만 해서 또 있어 보이기도 해. 그건. 근데 분류학자 이거는 막 온 동네 다 다녀야 돼. 해적고 다니면서 이 곤충 찾고 저 곤충 찾아가지고 그거 해야 돼. 그게 상당히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절지동물. 절지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절자, 다리 지자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 마디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뭐예요? 절지. 마디 다리 있는 거. 신발이 한 50개 되는 거 있잖아. 지네라든지 또 그 여러분들 어릴 때 그 데리고 나온 수염 난 거 그 이름 뭐지? 걔들 공돌이라 하나 그 뭐라 하지 그 있잖아. 그 만지면 공벌레가 콩벌레 그런 애들 그게 다 여기에 사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고리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구조의 고리마디가 연결된 몸을 가진 동물의 시점에서 각 마디에 먼저 한 상의 부속지가 생긴다. 그리고 습식과 운동의 주요 부분 앞끝의 부속지는 더듬이, 요 더듬이가 중요합니다. 더듬이는 요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더듬는다고 해서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더듬이와 입털로 변했다. 그래서 여러 고리마디가 합착하여 머리가 되었다 하는 거죠. 뒤끝의 부속지, 이제 뒤쪽에 있는 것은 미각과 산란관으로 변화했다. 가슴이 발달해서 운동의 중심이 되고 복부의 부속지가 퇴화한 결과 곤충의 운행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합니다. 그리고 가슴 양쪽에 옆편상으로 내민 막질이죠. 근육의 발달에 따라 날개로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이게 뭐 재미있게 하면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재미가 없지만 재미있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곤충이 어떻게 해서 번성을 하게 되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곤충은 외골격, 외골, 바깥에 뼈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골격이죠. 우리는 근육이 바깥에 있고 가운데 뼈를 딱 중심으로 이렇게 백본이 척추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곤충은 바깥에 껍질이 있다. 골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외골격은 몸을 보호하고 근육의 부착점을 마련해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몇 킬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슴도치 껍질이 있죠. 곤충의 날개는 생존 및 종족 분산에 큰 힘이 되며 대체로 곤충은 소형화로 진화하여 왔다. 가능한 사이즈를 줄인다는 거죠. 이 점이 소량의 음식물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외적을 피하여 숨기에도 편리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기관계적, 공기 기관이죠. 그죠? 폐라든지 이런 거. 이것의 발달로 산화가 일어나는 근육까지 외부로부터 직접 효소를 공급받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거고, 그 다음 냉혈, 아까 얘기했죠. 변온동물. 그래서 이제 피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저온에 의해서 운동이 불가능할 때는 영양분의 소모 또한 없다. 그래서 부적당한 환경에서도 오래 견딘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몸의 구조의 적응력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다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적응된 경우 많다 하는 거죠. 즉 사마귀 앞다리, 사마귀 보면 앞다리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뒷다리가 더 길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사마귀가 내뿜는 실이 있잖아요. 실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독성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귀 만질 때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난친다고 그냥 만졌는데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씩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귀 앞다리는 먹이 동물을 잡는 데 좋게 변형되어 있고 땅강아지 앞다리는 땅을 파는 데 알맞다. 이 땅강아지 여러분들 혹시 본 학생 있나요? 땅강아지는 벌처럼 생겼어, 한마디로. 근데 날개가 거의 퇴화됐어. 근데 이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논에 이제 물을 떼놓고 하면은 이제 물이 좀 없으면 얘가 굴을 파. 벌만해. 작아. 막 댕기면서 막 구멍을 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물을 댔는데 물이 다 빠져 있어. 그럼 땅강아지들이 번성을 하면 논두렁 다 뚫어버려. 구멍이 큰 이런 건 아니야. 작게 해도 물이 젤젤젤 쫄쫄쫄 쉬어버리는. 땅강아지가 이 굴 파는 데는 넘버원 1인자들.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게 있죠. 외부 도입종, 외래 도입종 있잖아. 첫째가 뭐였어요? 생태계 위협 1종이었던 것. 황석개구리. 황석개구리가, 맞아. 뉴트리아 맞는데, 일단 황석개구리부터 하자고. 그 황석개구리가 우는 게 왁, 왁, 이렇게 울어. 소리가 뭐 엄청 커. 근데 얘는 다 잡아먹어. 물고기부터 개구리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문제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문제가 되니까 뭐 정부에서 난리가 났지. 퇴치하자. 머시기에 좋다 하니까 막 싹 그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의류가 있어. 의류. 여러분들 그 댐 만든다고 한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가 아마 얘가 요만해. 손바닥보다 작아. 한 15cm 돼. 이것도 뭐 온갖 거 다 먹어버려. 의류 중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육상도 되고 수서형도 되니까 수륙이 양용 겸용인 뉴트리아라는 놈이 나왔어요. 이 놈은 굴을, 이게 논두렁이 아니고 굴을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아까 논두렁 아저씨 얘기했죠. 땅강아지. 땅강아지의 별명이 논두렁 아저씨라고 우리 어릴 때는 불렀어. 그 뉴트리아 이거는 땅강아지하고는 스케일이 달라.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입구가 요만해. 뭐 요만한 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안에는 막 터널을 안에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저거 서식처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또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이제 그 가장 우리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보존된 섭지 들어봤죠? 섭지가 뭐 선사시대 뭐 몇만 년 전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녕 우포늪이 있어요. 우포늪에 이제 이 뉴트리아가 번성을 하게 된 거야. 그 이놈이 있으니까 우리 토종 생물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덫을 놓은 거지. 털 있죠, 털. 뉴트리아를 잡기 위해서. 그거 보면 뭐 몇 마리 안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으면 몇 마리. 늑대 같아. 포효를 합니다. 사람 가서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로 뉴트리아 이게 도입종인데 왜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입종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만큼 생태계를 교란은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는동물 하다가 땅 파는 논두렁 아저씨 얘기하다가 뉴트리아까지 이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태를 한다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고, 성충과 유충이 서로 서식처를 달리하고 먹이도 달리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죠. 뭐 멀리 갈 거 없이 굼벵이 공부했으니까 굼벵이 유충은 뭘 먹죠? 참나무 톱밥을 먹잖아. 그죠? 그런데 성충이 돼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애는 뭘 먹죠? 참나무 수액을 먹어. 즙액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죠. 오디 있잖아. 오디를 따서 오디 즙액을 또 이제 성충한테 주니까 잘 자라더라. 알도 잘 넣고 하더라. 이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농가에서 하는 수준이고, 그래도 명식이 굼벵이 전문가다 할 정도면은 이제 일반 농가에서 한 마리가 알을 5개 놓으면은 적어도 전문가는 30개는 놓도록 해야 전문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사료를 만든다 할 때는 알을 놓는다는 그런 개념은 기본이 단백질이고 비타민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굳힐 수 있는 한천, 악교, 그러니까 풀로 한천 있죠. 우뭇가사리 추출해 그게 이제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설탕을 넣어줘야 얘들이 먹어. 근데 너무 하드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안 먹어. 그래서 분유를 넣고 해서 최종 약간 양갱 있죠. 양갱이란다. 그 여러분들 왜 여기 있잖아. 젤리뽀. 이 젤리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젤리뽀처럼 약간 몰캉몰캉하다 표현이 소프트한 거 있잖아. 그 정도로 돼야 얘들이 잘 먹어. 두부처럼 딱딱하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약간 달짝지근한 그 액이 있어야 잘 먹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습성이 그래. 그래서 이제 성충의 먹이는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알을 뭐 10개 놓던 애가 80개까지 놓는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충의 먹이하고 성충의 먹이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 환경이 부적당한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 즉 알, 유충, 번데기, 성충 등으로 휴면해서 에너지의 소모를 최소로 유지한다. 그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생물이 이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의 역사하고 기본 생태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